안녕하세요. 포스트뱅크의 이용주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주택담보대출 좀 내리는 거 싶더니 요새 엄청나게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해 초 독일 부동산 시장은 점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값은 다시 오르고 이자율은 내리고 집 구매를 서두르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활력을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자율 관련해서 구매자가 판매자 모두 얼떨떨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단일 이자율 상승으로는 지난 30년 중 최대, 지난 3년보다도 더 큰 폭, 한 번에 0.5, 0.6이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인하했습니다. 근데 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우선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과의 관계가 아주 간접적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단기적인 활동과 연관이 크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통장, 우리가 매일 돈을 뺐다 썼다 뺐다 넣었다 하는 그런 일반 통장의 이자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최소 10년 이상의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장의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일에서 현재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어마어마한 공공재 투자와 국방비 투자입니다. 지난 정권까지 독일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슐든브렘제라고 하는 부채 제동장치였는데요. 그것은 2016년부터 매년 신규 부채를 국내 총생산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바로 이 법규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제공돼야 되는 많은 지원금 정책이 실행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또 독일의 노후화된 여러가지 인프라들 있죠. 특히 다리가 요새 많이 나오고 고속도로에 보이는 이 다리들도 정말 많이 노후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차,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이런 것들을 수리하고 재정비하는 데에 들어갈 돈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유럽을 향해서 관세 부과, 또 나토의 군사력 지원 축소,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이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들도 우리가 더 국방에 힘을 기르자, 우리끼리 더 똘똘 뭉치자, 이런 것들이 또 유럽 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연결성은 이번에 총선이 거쳤죠, 독일에서. 자, 그 총선을 승리한 체데우의 수장 메르츠 대표는 계속 이 슐든브렘제 부채 제동 장치를 해제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승리하자마자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 3월 18일 연방 하원에서는 무려 1조 유로의 투자 계획이 통과됐죠. 물론 아직 몇 단계 더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큰 산은 넘은 겁니다. 이번 투자 계획의 통과로 인해서 다음 12년 동안 독일은 국방비의 최대 4천억 유로, 그리고 5천억 유로는 기후, 도로, 교량, 에너지, 병원, 학교 등 여러 인프라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대규모 투자 발표와 주택담보대출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금의 흐름에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의 일반 은행계좌 그리고 단기적인 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바로 독일 연방채권의 이자율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다음 10년간 1조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위해서는 아주 이자율이 높은 매력적인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처럼 지난 3일간 연방채권의 이자율이 무려 0.5%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야 더 많은 사람들이 국채를 구매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자금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은행도 주택담보채권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들을 조달하게 됩니다. 즉 주택담보채권은 10년 만기 독일 국채 수익률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독일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2.5에서 3%라고 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3.5에서 4%가 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채권에서 빌려올 때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바로 미국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금리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역대급 투자 계획은 이자율이 높은 독일 국채 발행을 의미하고, 이는 독일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독일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자율은 더 오를지 혹은 또 다른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내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현재 집을 구매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까? 지금 현재 이자율이 오를까 내릴까 이걸 떠나서 한 가지 또 다른 팩터가 뭐냐면, 집주인들이 집을 판매하려고 몇 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이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장의 집값이 30만 유로가 나오면 대부분은 최소 5%, 많게는 10%까지 흥정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을 때 한 요 정도 마진을 붙여서 내놔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자율이 내려가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집주인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더 깎아줘야지.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집이 안 팔리니까, 안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못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이자율이 또 내릴 때까지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이거를 떠나서 집주인하고 얼마나 흥정을 잘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지난 1월보다 0.4, 0.4가 올랐다. 그러면 내가 집값을 한 2만 유로, 3만 유로 더 깎는다. 그러면 그 이자가 오른 것을 상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자율이 이렇게 또 올랐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집 찾는 걸로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 집주인들과 집 가격을 흥정할 때 바로 이것을 내세우면 됩니다. 야, 지금 독일이 1조 유로 투자해가지고 한다고 국채를 막 발행하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이자가 불과 2달, 2주 만에 0.5가 올랐다. 그러니까 집값을 더 깎아줘. 정말 설득력이 있는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 구매하시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고 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집주인이랑 부동산이랑 흥정할 때 여러분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6개월, 1년을 더 기다릴래. 시장이 너무 불안해.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뭐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우슈파죠. 바우슈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바우슈파는 내가 지금 저축을 해서 얼마 일정 기간 후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또 하단에 그 바우슈파에 대해서 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바우슈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시간을 버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주택 구매하거나 투자, 여러분들 개인연금, 장기 투자, 단기 투자, 또 자녀를 위한 적금보험 이런 것들, 또 개인 대출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